예, 저는 우건도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구남매 중에 막내로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신혼여행에 아주 많은 분들이 방문했던 그런 유명한 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현재까지 피부가 좋은 것은 아마 그때 수안보 온천에서 오랫동안 온천을 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건강한 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바로 이제 공직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고, 그때 당시만 해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 좀 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좀 커서 크게 좀 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19살 때 공무원이 이제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공직에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다시 충주시청에 갔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0년만 근무하면 충주시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도청에 그 수행비서 3년 한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도청에 이제 관광과장을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도청 관광과장 하면서 이 당시에 이원종 지사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에 있는 특급 호텔을 유치하는 업무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뭐 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1년을 이제 그 사업자를 쫓아다녀서 21층짜리 2,600억 투입되는 청주 현재 이제 그랜드 관광 호텔을 제가 유치 확정을 했는데, 그것이 참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또 관광과장 할 때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원래 선거 공약에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원종 지사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를 진짜로 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해라. 이거는 대비다, 극비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저는 청남대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는 아주 막막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1급 보안시설이 돼서 그 청남대를 관리하는 도청 조직이 산림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게 청남대에 들어갔는데, 본관은 못 들어가 보고 아예 밖에만 이제 방문을 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청남대를 대통령 영빈관으로 쓸 건지, 아니면 뭐 국제회의를 하는 그런 시설을 쓸 건지,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관광시설을 쓸 건지,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원종 지사님한테 보고를 몇 번 갔는데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될 수 없어요. 하도 바빠서.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한 며칠 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지시를 했어요. 꽃필 때 청남대를 주민에게 꽃필 때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딱 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뉴스 매체들이 충청북도로 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청남대라는 건 아주
보안 시설이 비밀스럽고 아주 엄청난 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 에피소드가 제가 그때 그 공무원교육원에 이제 잠시 하루짜리 교육을 갔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약간 불편해서 간호실에서 1시간 있었어요. 그 동안에 이원종 지사께서 우건도를 찾아와라. 우건도 강원까지 찾아오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못 찾았으니까. 나 관저 저기 양호실에인가 이제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점심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건도 찾는 저 지사님 찾는다고. 그 쫓아 들어갔더니 저는 알았지요. 그건 이제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인 저만 둘만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한테도 보고를 못했어요. 대비로 하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금융실명제에 그때 극비를 했던 것과 똑같이 극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지사님께서 그 청남대 때문에 부르는 거를 내가 딱 감을 잡고 과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현황판하고 계획서를 한 20페이지 되는 걸 가지고 지사님실에 들어갔더니 지사님이 반갑다. 어떻게 됐냐? 그냥 어떻게 됐느냐 했지. 그거 청남대 활성화방을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 딱 읽어보시더니 잘 됐다.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국 뉴스를 탔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바빴는지. 그러면 4월 18일 날 그거를 개방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4월 18일이 언제가 좋으냐? 10년치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가장 날씨가 좋고 꽃필 때를 찾은 것이 4월 18일로 해서 4월 18일 날 이제 그 개방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모셔서 개방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님이 4대 대통령이 머문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룻밤만 더 거기서 주무시면 그것이 더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연락해서 하룻밤을 거기 가서 주무시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음날 이제 개방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전국의 최고의 그 방문 관광지가 돼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보람도 있었습니다. 취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취미 같은 이제 취미가 됐는데 이제 배구는 뭐 이제 주종목이었었고 최근까지 이제 배드민턴, 탁구, 정구, 테니스 그리고 뭐 파크 골프까지 두루두루 다 이제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축구와 족구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의 취미 활동이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 어릴 때는 교과서 사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타 참고 서적이나 어떤 다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도서관 간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소풀 베고 뭐 나무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후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75년도인가 그때 전문대학을 다녀서 전문과정이었었어요. 전문대학. 거기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방송통신대학교 5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을 다니고 이제 도의사 수행비서 할 때 또 그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졸업시험에 그때는 영어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시험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이유에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는데 총 9년이 걸렸는데 엄청 어렵게 대학 졸업장을 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이라고 했다시피 계속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 이후에 고전이라든지 한국 문학 전집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문학 그 책을 많이 이제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취미라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뭘 하고 했느냐면 2022년에 이제 그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낙마를 하고 시장에 당선되면 뭐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낙선을 하면 내가 전국을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카니발 차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전국에 차박을 다녔어요. 차박을 다니면서 전국에 다녀보니까 정말 충주가 어느 수준에 있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 외지에 갔다가 충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충주가 좀 침체된 모습을 이렇게 느낄 때 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충주가 너무 환경이 좋고 자원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디다는 것에 아주 그 가슴 아픈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박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을 보지만 차박 다니면서의 기준이 있어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됐든 소비를 시켜준다. 그래서 거기에 그 빚을 갚는 거죠. 그 이용하는 데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이 도로가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그 볼거리가 참 많아요. 외국도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좋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특히 화장실 문화는 아마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겨울철에 가도 주차장이 있고 공용 주차장과 그리고 공중 화장실은 아마 정말 잘 돼 있어요. 한겨울에도 온수가 나오는 화장실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제주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카니발 차를 완도에서 배를 타고 가지고 가서 15박 16일을 제주도를 일주를 했는데 그게 참 기억이 남고 물론 이제 고생도 되지만 그래서 그 여행한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가을에 갔었는데 봄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 그런 기회도 있고 제가 그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저기 가보려고 이제 동남아도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운전이 반대에서 운전하잖아요. 반대편에서. 그리고 그런 여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차박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한 40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취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 한 2번 정도 큰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어느 길가 마루에 앉아 있을 때 그 면 직원께서 너 시험이나 한번 봐라 이렇게 한 것이 공직의 인문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충주시장까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지금도 그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충주시 부시장으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이제 행사장이 있는데 이시종 당시 국회의원께서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시장 끝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놀아야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중에 끝나면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나 좀 일 좀 도와주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뭐 흘러버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것이 말이 돼가지고 2009년에 그분 따라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분이 나의 제3의 인생을 바꾸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큰 인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건보다도 제가 어릴 때 만 19살 때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발령받는 첫날부터 야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발령받고 그때 전국에 주민등록을 처음으로 실시할 때예요. 엄청 바빴어요. 매일 야근을 한 기억이 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공무원이 뭐 이러냐. 그래서 회의도 많이 느꼈는데 참고 이렇게 해서 지난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 충주의 계명산 남산에서 불이 났어요. 제가 이제 종민 안림동 사무소에 근무할 텐데 양쪽에 다 불을 꺼서 끌어올라간 지역이 있는데 계명산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동 주민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도로 뭐 하고 갈 때 주민들을 이게 좀 불러면 같이 일도 해주고 그랬는데 산불 끄는 동민들을 한 20명 정도 같이 이제 해서 올라갔어요. 계명산을. 한참 불을 끄고 있는데요. 날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밤에 이제 저녁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불을 끄는데 정신팔렸으면 날 새는지도 모르겠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내려가고. 나만 이제 밤새 끄다가 이러다 이게 전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도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나는데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거의 다 뿜 끈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소년짜리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때는 가정집마다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될 때예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새까맣잖아요. 새까맣게 막 내려오니까 그때는 간첩이 출연하고 이럴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아줌마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첩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아줌마 보고 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석입니다. 제가 산불 끄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억인데 그 아줌마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이제 밥을 해주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때 동장님이 나를 보더니 야, 이 사람아 그냥 내려오지 그걸 산불 끄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죽을 뻔한 기억도 있는데 그게 뭐 그땐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산불을 잘 끄고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마을에 내려와서 다시 산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연기가 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불이 붙으면요 솔방울에 물이 붙고 고지박 있잖아요. 왜? 썩은 고지박.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게 안 꺼져.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다 꺼졌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공직만 쭉 했기 때문에 일에 빠져가지고 뭐 다시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나의 내 생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돌아가도 그 뭐 워커홀릭이라고 아마 일에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소띠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에 대한 그게 좋더라고요. 네. 군대 갔다 와서 충주시청에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식구가 거기 근무를 했었어요. 과는 다르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가 너무 청순해 보이고 너무 예쁘고 이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제가 만나고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근데 그 소문 퍼지는 게 그때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다 그만두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것이 소문나고 그래서 집이 청주인데 청주 집에 가 있어 그랬더니 또 말을 듣더라고요. 청주 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일찍 결혼했는데 저하고 저보다 나이가 좀 차이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피지도 않은 꽃을 제가 이제 가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좀 미안하고 제가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좀 아내를 위해서를 살지를 못해서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해서 지금도 이제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갚으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은 그렇지만 이 세상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실천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정근 교장 선생님이 배구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스카우트해서 그 운동선수를 뭐 시골이지만 해봤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충북도청에 근무할 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 무서웠던 교장 선생님이 접근하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화 주셨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지금도 그게 후회가 돼요. 너무 어려서, 제가 어려서 그런데, 그 후손이라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 시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 뜻과 다르게 또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몇 사람이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충실에 가로수가 많잖아요. 그 가로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교육도 시키고 출장도 보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킨 대로 안 해서 제가 인사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것보다 조직을 이끌려면 상벌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조금 더 생각해서 인사조치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마 가슴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되고 몇 사람들이 그 조직을 위해서 제가 그 강력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내가 좀 미안하다. 지금도 그분들한테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끝없이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공직을 마치면은 이제 뭐 아내와 같이 이렇게 쉬고 전국을 유람하고 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내가 또 걸어왔던 길이 쉬게 하기는 좀 스스로가 좀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2010년에 이제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때 4년의 임기를 제대로 마쳤으면은 그러한 미련이 없었을 건데 그때 이제 4년 임기 중에서 1년 만에 이제 시장직을 잃어서 그 미련이 현재까지 쭉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러한 용기를 갖느냐면, 프란체스코 그 카톨릭 교황께서는 76세에 이제 카톨릭 교황이 되셨는데, 되시고 12년 동안 그 직을 아주 훌륭하게 성직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세계의 종교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분도 그런 모습도 각인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80이 넘었지만 그분은 세계를 지금도 주름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나이가 들어가지만 뭐 일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또 내가 충주 발전을 위한 그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시장이 할 일인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저걸 하고 싶은 욕심이 지금도 있어서 또 할 수 있고 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입장에서
정치를 재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지만 이 도전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갖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비전이 있고 건강하고 사고 똑똑하고 충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도전이 아마 기적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이 나이 이제 그 시합도 다니고 그래요.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거를 계속 해왔고 이제 차박도 열심히 이제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그 2026년 6.3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제가 꼭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지난 말씀드렸지만 4년 임기를 못 채운 그 아쉬움 그리고 충주시를 제대로 22만 충주 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서 제가 보답하는 그러한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모든 농업소부터 모든 발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저는 관광과 스포츠 도시로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항상 저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남을 돕자. 그런데 그거는 혼자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의 힘으로 시민들을 돕자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들고 나중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항상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이제 2권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40년 동안 공직생활한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책을 2권을 썼는데 하나는 1%의 확률만 있어도 도전한다 이런 이제 책이 있고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든지 저는 일에 너무 치우치고 더 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가정에서는 커트라인을 좀 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50점은 좀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는 제 스스로 평가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한 80점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원종 도지사께서 저의 별명을 독일병정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1승 2패를 해서 1승 2패를 해서 2승 2패로 그래서 평균 무승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정이 최우선이고 아내가 이제 최우선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를 바라고 공직의 이제 선후배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지방행정의 표본이었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고 그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길만 걸었던 지조 있는 정치인이었고 행정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를 바라고 충주 시민 여러분께는 충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뭐 잘 살았다라기보다 후회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